네, 안녕하세요. 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줌입니다. 바야흐로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가오는 AI 시대의 바로 핵심은 AI 반도체죠. 그런데 AI 시대의 반도체만큼이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에너지라고 합니다. AI와 에너지, 이 손톱 보면 낯선데요. 오늘은 AI 시대에 그 중에서 에너지 중에서 원자력 기업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KB자산운용의 차진호 팀장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론적 질문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와 원자력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최근 미국의 산업용 수요가 사상 네,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라고 예. 합니다. 일단 전력 수요가 그만큼 올라감에 따라서 평균 전력 단가도 지금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일어났는지에 네.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AI는 아시다시피 한 번에 상당히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의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이제 챗GPT를 통해서 검색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챗GPT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게 구글 검색보다 10배나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고 하고요. 예. 텍스트를 AI로 생성하는 것보다 이제 이미지를 AI로 생성하는 게 예. 60배나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라고 네네네. 합니다. 이렇게 이제 AI가 실생활에 이제 많이 이제 활용되다 보니까 이제 전력의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2년에 미국 내 2,700개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의 전력 수요에서 4% 이상을 이제 쓰고 네, 있다고 하는데 예. 2026년이 되면 이제 그 수요가 6%까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 한 2,700개 되는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에너지의 6%를 쓴다.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빅테크들이 주목하는 AI 산업에서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32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신규로 짓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80메가와트의 전력이 약 2배 이상 많은 전력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1위 이제 회사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초에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가동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우리 돈 약 8,700억 원을 들여서 이제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서 상당히 관심을 끌기도 했었고요. 네. 2024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 미래 인공지능을 위해서 저렴한 전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태양광 패널을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핵융합 기술 개발 회사인 헬리온 에너지라는 곳에 투자도 하고 있고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오클로라는 곳에도 실제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시대에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활한 전력 공급이 핵심 인프라로 지금은 자리 잡고 있고요. 무탄소 에너지원인 이제 원자력이 다시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원자력은 단순히 이제 원자를 다루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그렇죠. 일단은 예, 이루어지는데 예.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그렇죠.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이제 원소 기호가 그렇죠. 이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원소 기호 외우는 법 혹시 중고등학교 때 저희가 많이 배운 게 기억나시죠? 예, 뭐 수헬, 리베 막 이렇게 쭉 그렇죠.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양성자가 한 개일 때는 이제 수소, 양성자가 두 개일 때는 헬륨 그렇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사실 양성자의 수가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같은 원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양성자의 수는 같은데 중성자의 수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그렇죠. 발생해요. 예. 그런 경우를 이제 동위원소라고 동위원소죠. 합니다. 예. 네. 그럴 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가 추가되면 뭐 중수소, 그다음에 삼중수소 뭐 이렇게 이제 좀 달라지게 네. 되는데 이렇게 중성자가 추가된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동위원소들이 있는 반면에 중성자가 추가되면 그 불안정함을 그렇죠. 못 견디는 예, 그런 예, 친구들도 예. 있습니다. 그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이제 우라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얘네들이 그 불안정한 상태를 못 견디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핵 분열을 통해서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이제
가려고 하는 가려고 힘이네. 하는, 네, 맞습니다. 네, 네. 핵분열을 통해서 더 작은 이제 원자핵으로 쪼개지게 되고 그 쪼개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찌꺼기들이 네, 발생을 하게 네, 됐죠. 네. 그 찌꺼기들이 바로 물질과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쪼개어진 부스러기에 다시 중성자가 나오게 되고 그 중성자가 다시 우라늄에 붙어서 쪼개지고 네, 그런 과정들을 네.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연쇄 반응이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고요. 그 연쇄 과정들을 잘 조절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게 되고 그 물이 증기가 돼서 그 증기로 이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게 원자력 발전의 기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기체 상태의 증기를 다시 이제 냉각해서 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바닷물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들이 바닷가 네, 근처에서 많이 짓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재밌네요. 네. 근데 사실 원전이 안전성 등의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탈원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근데 왜 다시 이렇게 또 관심을 받게 된 걸까요? 네, 사실 이제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으로 변화한 지는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쿠시마 사태를 좀 겪다 보니까 이제 탈원전 사이클로 진입해서 좀 최악의 시기를 겪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원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성장과 그에 따른 이제 기업의 실적 악화로 최근 들어서 계속 외면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원전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선진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탈원전을 끝내고 신환경 사이클로 좀 본격화되는 시기가 이제 올해부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만을 좀 고집할 경우에 한계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지적이 되어 왔긴 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LNG라는 에너지를 원래는 사용하고자 이제 좀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렇죠. 전쟁 예, 때문에 그게 네. 장기화되면서 네. 뭔가 LNG에 대한 수급에 대한 리스크들이 커지고 그렇죠. LNG를 가지고 원전을 좀 대체하기는 힘들겠다. 그렇게 되면서 좀 탈원전을 이제 포기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2022년에 원자력 발전 사업이 텍소놈이라고 하죠. 그 친환경 투자 기준에 포함된다고 EU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2월 달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 원자력 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서 원자력 선진화법이라는 걸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원자력 발전소의 개발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 신규 원전의 환경 영향 평가 기간을 좀 단축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인허가 비용이나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인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네. 추가적으로 기존에 지금 폐쇄된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에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좀 장려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원 이제 표결 결과가 365대 36으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원자력 선진화법을 이제 지지했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적인, 지리적인 한계가 신재생 에너지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기존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의 에너지 양을 대체하기엔 사실 부족함이 있는 거는 사실 맞는 것 같고요. 원자력 에너지가 그러면 탄소 발생량이 혹시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신재생 에너지보다 탄소 발생량이 적다라고 합니다. 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이제 뭐 IPCC 조사에 따르면 1kW당 이제 원자력은 탄소 배출량이 한 12g,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27g, 예.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 24g으로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이제 탄소 배출량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발생 거의 없이 아주 작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사실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해서 최근에 가장 이제 실효성 있는 에너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좀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탈원전을 좀 추진했다가 네, 지금 맞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다시 그거를 또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지금 우리의 원전 정책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 이제 당시 탈원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가동이 좀 중단되기도 했고 신규 원전 발전도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탈원전을 전면 철회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2년 연속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는 분석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이제 이러한 원전의 효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탈원전 폐기와 신규 원전 건설 기조를 좀 계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이 이런 청정 에너지로서의 효용이 높다는 거는 이제 이해는 하는데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의 그 사태를 보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도 위험성이 사실 걱정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의 해결책이 좀 어떻게 좀 있을까요? 원전은 발전 단가가 낮고 효율적인 에너지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은 방사능 유출이라는 아주 큰 그렇죠. 위험성이 예. 있는 네. 그런 에너지원은 사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존의 원전 안정성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소형 원전,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 즉 SMR이 상당히 좀 SMR. 관심을 네.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사고 말고도 출력 조절이 어렵다거나 아니 원자로를 시키는 방법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 비용이 비싸고 이제 입지가 좀 제한적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가압기, 냉각제 펌프, 뭐 증기 발생기, 해결료 등 구성 요소를 하나의 모듈 안에 모두 다 모아서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을 획기적으로 줄인 단점을 보완한 그런 개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건설된 신고리 4호기 같은 게 전기 출력이 1,400메가와트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SMR 같은 경우에는 300메가와트 정도의 수준으로 출력이 존재되고 기존 원전 대비 한 5분의 1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도 훨씬 더 작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자연 대류만으로 이제 노심을 냉각할 수 있도록 음. 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강제 대류형 뭐 펌프라든지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고 뭐 초대형 농심을 냉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고압수도 사실 필요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중대 사고로 분류되는 외부 냉각수 문제에서도 사실은 당연히 생략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SMR을 굳이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냉각수를 끌어서 가지고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입지나 이런 부분도 훨씬 자유롭고요. 뭐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뭐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네. 사실은 좀 자유롭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제작 기간도 짧고 건설 비용도 짧고 그냥 기존의 대형 원전의 단점들을 상당히 많이 보완한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SMR이 이게 참 생소한 용어긴 한데 기존 원전의 단점을 상당히 좀 보완한 나름의 획기적인 발명품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SMR 관련 기업이 좀 궁금한데요. 혹시 네.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 SMR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전뿐만 아니라 뭐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지역 난방을 한다든지 핵연료의 뭐 추진 그 원료로 쓴다든지 사실 엄청 다양한 용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SMR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올라운더 플레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글로벌 한 80여 개의 SMR이 설계가 되고 있고 경쟁을 거쳐서 치열하게 이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을 한 3개 정도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기는 상장된 기업도 있고 비상장된 기업도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기업은 SMR 하면 가장 대표적인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입니다. 네. 무려 이제 티커가 SMR이라고 이제 적힐 정도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네.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이제 설립된 SMR 설계 전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 전문 회사군요. SMR 설계 업체 중에서는 미국 이제 원자력 규제 위원회라고 불리는 NRC로부터 네. 유일하게 표준 설계 인증을 받은 예, 기업입니다. 예, 예. 이제 그 부분 이제 지금 이제 설계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이제 뉴스케일 파워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미국 에너지부와 이제 에너지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이제 유타 주립 전력공사를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면서 여러 이제 파트너십과 전략적 투자를 지금은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 자연 대류 가학 경수로 방식을 좀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조 밸류 체인에는 우리나라 기업인 두산 에너비라든지 네. 아니면 BWX 테크놀로지 같은 네. 이제 기업들이 모듈 제작회로 참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고객사를 좀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이제 비상장 회사로 테라파워라는 테라파워. 회사입니다. 예. 테라파워는 좀 유명한 부분이 2006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이제 3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로 해서 상당히 좀 유명해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21년에 미국 에너지부와 함께 4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와이오밍 주에 한 345메가와트급 SMR인 나트륨을
이제 건설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한 2028년 정도 되면 이제 완공이 목표를 할 수 있을 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SMR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요. 액체 나트륨이란 걸 냉각 방식으로 사용해서 원자로를 설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수랭식 원자로에 비해서 뭐 비용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고 방사선 오염 물질이 널리 퍼지는 그런 부분들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구조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GSK, SK 이노베이션 같이 투자를 유치해서 한국 정부와도 좀 긴밀하게 협력하는 회사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 마찬가지로 비상장 회사인데 엑스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엑스에너지. 예.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고온가스 냉각 원자로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된 SM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모듈식 원자로로 한 기당 80메가와트로 상당히 좀 작은. 근데 이거 80메가와트짜리를 4팩으로 확충했을 때 총 320메가와트까지 전기가 생산 가능한 설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텍사스주의 X200 을 건설에 착수하고 2030년에 최초 호기를 조금 가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과는 한전 KPS, 뭐 DLENC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이제 체결을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SMR 기업 말고도 원자력 관련 산업에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그 관련 기업들을 일일이 찾고 그렇죠. 리서치하는 것은 예, 사실 예. 쉽지 않은 부분인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투자 수단이 ETF를 활용하시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투자를 하실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라고 해서 글로벌 원자력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에 투자할 수 있는 사실 글로벌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 원자력 관련해서 ETF 중에서는 사실 국내에 상장된 것 중에 좀 유일한 상품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자력 산업의 밸류체인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라늄 광물을 채굴하고 유통하는 이제 우라늄 생산과 관련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우라늄을 원자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가공을 하는 형태로 연료 펠릿을 제조하는 연료 제조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SMR 같은 그런 이제 기술들을 설계하고 이제 뭐 원자력 코어나 제어 시스템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실제로 건설하고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전기로 변환해서 전력 그리드에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 폐기물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원자력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하면 국내 대표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는 이제 국내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국내 기업은 원자력 관련해서는 사실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발주가 좀 급격하게 줄어들고 사실 원전 관련 기업들의 수도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것도 사실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제 최근에 과거에 중단되었던 국내 원전 프로젝트가 이제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고요.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국내 원전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펀드멘탈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비중이 사실 7% 수준입니다. 우라늄을 채굴하거나 아니면 그런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국내 투자만 한정하기보다는 전 세계로 좀 넓히면은 그 투자에 대한 범위를 훨씬 더 넓혀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 범위까지 확대하게 되면 국내 기업을 한 30% 정도 담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을 한 70% 정도 담아서 뭔가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면서 이제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설계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요 종목들 좀 몇 개만 좀 추려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부분들은 맞을 것 같고요. ETF에 어떤 종목들이 좀 편입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가시면 향후에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데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고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미국 내 최대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업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2023년 기준으로는 주택, 뭐 상업용 시설, 산업 시설 포함해서 무려 2천만 명 이상의 이제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한 상당히 큰 전력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한 67%고 뭐 화력 발전이 한 26%, 뭐 신재생 에너지가 8%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IRA 법안 중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액 공제 그 혜택을 좀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또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카메코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카메코는 이제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생산 기업인데요.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핵심 원소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메코는 이러한 우라늄을 이제 생산하고 정제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세계 최대 우라늄 이제 생산 기업은 카자흐스탄의 기업인데요. 사실 우리가 카자흐스탄 기업을 좀 투자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우려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 생산량의 약 한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여러 국가의 우라늄 광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메코가 좀 상당히 좋은 투자 대안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라고 그렇죠. 요 회사는 뭐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전문 기업으로 해서요. 화력, 뭐 원자력, 뭐 그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SMR의 대장주인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요런 이제 파트너사로 해서 지분 투자도 하고 있고 뭐 이제 공급 계약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SMR 관련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이제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에 연간 수주 가이던스 중 약 4천억 원이 SMR 관련된 매출로 보시면 될 정도로 상당히 SMR의 진심인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BWX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BWX는 이제 미국의 다양한 원자력 및 방위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이제 종합 원자력 기술 개발 회사입니다. 이제 주로 원자력 발전소와 방위 산업에서 사용되는 핵반응 제어, 방사선 보호 같은 기타 원자력 관련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SMR을 개발하는 회사는 뭐 80여 개로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인데 SMR을 제조사는 상당히 작습니다. 이 해소한 편이고요. BWX는 미국 내 거의 유일한 SMR 제조 기업으로 SMR 제조 관련 자국 내 공급망 재편을 위한 노력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전부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원자력 밸류체인 기업들이네요. 네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덜 낯설게 좀 느껴지는데요. 네. AI 시대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제 전력 수요를 지금 당장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이제 원자력 에너지로 극복하라는 여러 국가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지금 이제는 꼭 필요한 시점 같아 보입니다. 최근에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좀 상당히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이 ETF를 뭐 당장 지금 투자하십시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테마들에 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AI 시대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 러시로 모두가 이제 금맥을 찾아갈 때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던 사람이 아니고 청바지를 만들던 회사라고 합니다. 뭐 AI 시대에 이제 모두가 이제 반도체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좀 청바지 같은 회사를 찾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상당히 좀 길고 내용들이 조금 어렵거나 조금 복잡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가이드북 형태로 저희 KB스타 ETF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KB스타 ETF 홈페이지에 오셔서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스터디하시면서 ETF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복잡하고 전문적인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이제 가이드북을 다운받아서 보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누구나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 많이 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